네, 안녕하세요. 세계사 담당 정건입니다. 7차 강좌고요. 온라인 클래스가 이제 스타트한 지는 3주가 되었고, 이 수업은 3주차나 또 4주차에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빨리 등교 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듣는 게 편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제 선생님들도 수많은 이제 학생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든데, 그만큼 좀,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잘 따라와 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송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도 수능에서 송이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 말인즉슨 올해 수능에서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시기보다는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핵심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능을 주관하는 정부 부서가 교육과정평가원이다. 그쵸?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이제 교육과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이제 좀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다. 그렇죠?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세계사가 포함되어 있는 사회과도 이렇게 교육과정이 마련이 돼 있어요. 교육부 고시에서 뭐 이렇게 딱 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살펴보면 안에 이렇게 학습 요소라고 해서 소주제를 제시했고 학습 요소라는 것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송은 교과서를 보면은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 대단원으로 따지면 2단원이죠. 2단원의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이라고 해서 송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두 번째죠. 2단원 대단원 2의 두 번째 동아시아 세계 발전 문치주의 4대부 왕안석의 신법 성리학 강남개발 이런 식으로 핵심 요소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과서를 살펴보면은 학습의 열쇠라고 해서 그대로 제시가 되고 있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핵심입니다. 교과서를 부디 잘 읽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과목은 솔직히 제가 아직 뭐 가르쳐 보지도 않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정말 중요해요. 교과서 수준에서 제가 봤을 때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제발 부디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열심히 읽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을 12월 달에 받아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눈앞에 이렇게 또 제시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신빙성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내 드렸고요. 이제 송의 역사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핵심 개념들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 거예요. 살펴볼게요. 송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혼란한 이제 상황을 수습하고 건국이 되었기 때문에 뭐 역대 왕조가 모두들 그렇지만은 황제에게 힘을 몰아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실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송을 세운 조광윤 태조가 5대 19개의 마지막 이제 국가였던 나라였던 후주라는 나라의 절도사 출신이에요. 이 조광윤이 자기가 절도사였고 이런 혼란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미로 이제 송이라는 나라는 황제 독재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이제 핵심 요소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문치주의, 과거제, 군사권 요 세 가지를 황제가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문치주의, 문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다스리겠다는 거죠. 무가 아니라 절도사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무였겠지만 이제는 글 공부를 하는 이런 브레인들을 데리고 국가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문치주의. 그리고 이 브레인들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것. 바로 과거제. 그런데 이 과거제 중에서도 이 전시라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왜냐? 과거제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공무원 시험 같은 거를 보더라도 1차가 필기고 2차가 면접이다. 그렇죠?
요 과거제도 해시, 성시, 전시라고 해서 지방에서, 중앙에서, 그리고 황제가 직접 이제 이렇게 절차를 나눠가지고 인재를 등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전시에서 이미 두 번째 이제 그 단계에서 어느 정도 성적으로는 결정이 됐어요. 이제 왕이 직접 얼굴을 보고 뽑아서 등수를 매겨주는 거예요. 아, 얘가 쟤보다는 나한테 더 충성을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거제를 통해서 등장하게 되는 계층, 너무나 중요하죠.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4대부. 이 4대부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한나라 때 호족, 당나라 때 문벌귀족. 이 문벌귀족이 안사의 난을 거치고 황소의 난을 거치고 5대 10국을 거치면서 문벌귀족이라는 계층은 이제 없어져요. 대신에 서민층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4대부층이 너무나 중요한 이제 사회계층으로 자리매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제로 뽑힌 이제 계층들은 4대부를 형성하였다라는 요 흐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사권. 절도사에 의해서 군사권이 이렇게 좌지우지된 거를 봐왔던 이제 조광유는 더 이상 이제 군사권이라는 거를 황제가 놓치기 싫어 금군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중앙군으로 이렇게 삼아서 자기가 군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리고 송의 정치에 대해서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인물 바로 왕안석입니다. 중국 역사를 배울 때 우리가 두 명의 개혁가, 정치가가 있다고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실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인물 왕안석 그리고 명나라 때 재상이었던 장거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배울 텐데 오늘은 왕안석에 대해서 왕안석이 왜, 뭐 때문에 개혁을 하려고 했는가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문치주의를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은 문치주의의 반대가 아까 뭐라고 했죠?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군인들의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송을 둘러싸고 있던 요 그리고 서하 같은 북방민족들이 끊임없이 송을 넘보는 거예요. 왜냐? 살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송하고 전쟁을 하지만은 송을 제압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송도 요나 서하를 제압할 수는 없어요. 이런 계속되는 대치 상황이 유지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가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을 꺼내놓는데 이 개혁을 신법이라고 해요. 신법. 그런데 새로운 법이라는 의미겠죠. 신법으로 이제 학습지에도 있는데 청묘법, 시역법, 모역법, 균수법, 보갑, 보마법 이런 거 이제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지나가면 되고요. 왕안석의 개혁이 결국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느냐?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왜냐? 왕안석이 했던 개혁에 반대하는 이제 보수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새로운 것에 반대하고 옛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제 구법당이라고 하는데 신법에 반대, 구법당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지주나 대상인들과 힘을 합쳐서 이렇게 왕안석의 개혁을 이제 없애버리고 실패하게 된다는 거, 이런 거는 앞에서 EBS를 통해서 배웠겠지만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자신있게 이야기 드릴게요. 왕안석의 개혁은 이번 수능에서도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90%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학습지 마지막에도 제가 첨부를 해놨는데 요 지도 정도만 알고 있어도 또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송은 여기까지를 경계선으로 해서,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송을 감싸고 있던 이제 북방민족들이 어떤 나라들이었나. 서하는 기본적으로 두 지도에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거란 쪽에 세운 요가 송과 대치를 하였고, 이 남송이라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된 송정부 때는 위쪽에는 금이라는, 여진족이 세운 금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기출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